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2020년 6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매달 한 번씩 나오시는 우리 배진영 부장. 예, 차장입니다. 차장. 아니 왜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1년 전부터 부장이었는데. 예. 그것 하시겠죠. 그 이번 달에도 뭐 좋은 기사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예. 가져오신 거 보면 눈에 딱 띄는 게 예. 그 김정은의 11살짜리 아들이 예.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눈에 예. 딱 띕니다. 사실 지난 한 달은 네. 그 김정은이 죽었냐 살았냐 뭐 예. 실각을 했느냐. 예. 근데 그런 기사들이 되게 뭐 허접한 신문이 아니고 일본 같으면 요미우리니 뭐 아사히니 네. 뭐 정론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글쎄요. 북한은 오래 다뤄왔던 예. 그리고 뭐 CNN 뭐 미국의 예. 로이터 그래서 뭐 정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우리 정부는 뭐 봐라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이런 정도의 더군다나 북한을 들여다보이는 게 뭐 우리만 본 건 또 아니고 네. 그 지난 한 달을 반성할 때 한번 또 이렇게 점검해봐야겠다 했는데 네. 월간조선은 그 네. 관점에서 예. 이거는 이 주장은 네. 그 곽길섭 씨라고 그렇죠. 국정원 대북 분석관을 네. 하셨던 분의 주장을 토대로 했는데 예. 그 김정은 중퇴설 속에서 네. 서방 언론들은 다 김여정이 주목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여정이가 왜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김정은한테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11살 된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미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백두혈통의 적통이 중요한 거지 지금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11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 나오는 얘기죠?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저도 11살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나이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이 곽길섭 씨는 예. 그 유일 영도 체계 확립에 관한 10대 원칙. 예. 북한의 헌법, 노동당 강령보다 중요한 게 그렇죠. 바로 이 10대 원칙이란 제일 말이에요. 중요한 거죠. 제2항이 원칙의 10조 2항이 예.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은 네.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이렇게 돼 있단 예.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김여정이도 뭐 백두 혈통은 백두 혈통인데. 근데 이제 역시 뭐 우리의 전통적인 왕조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피를 이었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이어가는 거는 이제 아니다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만 해도 지금 이제 황실전범에 의하면은 적어도 여태까지는 남계 혈통으로만 이어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일본 이제 뭐 황실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지만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도 뭐 빅토리아 여왕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승을 하면은 왕조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남편 가게 이름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이제 동양적인 그 어떤 왕조적 관념에서는 김씨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들이다. 제가 평양 갔을 때 이제 만명한테 농담 삼아서 이제 예.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예. 아니 혹시 뭐 평양 기생 나오는 술집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눈을 동그랗게 예. 뜨고 김 선생님 본건 답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기생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북한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 관념에서는 굉장히 봉건적인 잔재가 많아요. 특히 가정에 있어서의 남존 여비. 네. 북한 뭐 공영 방송을 그렇죠. 보더라도 뭐 우리 뭐 바깥 양반 뭐 이렇게 하고 하지 함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남자들은 뒷짐지고 탱지탱지하고 있고 먹여 살리는 거는 여자들이 나가갖고서 뭐 장마당에서 뛰고 그래갖고 여자들이 먹여 살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죠. 그래요. 제가 그 납부거부들 네. 몇 번 북한에 한 뭐 20-30년 끌려가 있다가 넘어온 분들, 네. 탈출해서 온 분들 만나보니까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그 아내하고 딸들이 예. 막걸리 만들어줘서 막걸리를 매일 마셨다고 그런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그랬네요. 그 김정은이 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예. 그 지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을 후계구도로 확립했다라는 그 요미우리의 기사는 예. 김정은 사망설보다 더 큰 오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11살이기 때문에 그 걔가 이제 충분히 성년이 되기 전에 이제 김정은이 죽을 경우 네. 죽는다면 김여정이 예컨대 옛날에 그 이제 왕조 시대에 무슨 대왕 대비처럼 그 섭정을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관리자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계승자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이분 얘기가 이제 조선조에서도 10세 이하에서 왕이 된 이가 13명이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5살에 왕이 돼서 네. 77세 죽을 때까지 재위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야 이것도 북한 사회의 권력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11살짜리 아들을 후계자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사에 언급된 건 아닙니다만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에는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그 상층부에서 어떻게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부자세습을 하느냐고. 근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에는 전혀 그런 저항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다 그렇죠. 정착을 하고 쳐냈으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는 왕조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그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또 하여간 우리가 지난 한 달 예. 동안 너무 뭐 사망설 예. 뭐 이게 쏟아져 나와서 그런데 김정은이가 36세인 점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예. 뭐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병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고지혈증, 그렇죠. 뭐 당뇨병 다 가지고 예. 있었는데 김일성은 82세, 김정일은 69세 살았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또 얘기를 또 저도 하시네. 이제 그 뭐 김일성, 김정일 다 비슷한 그 심혈관계 질병으로 이제 죽었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의 체형도 비정상적이래 갖고 오래 못 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분 말씀은 들어보면은 그래도 36살이라는 나이는 젊은 나이다. 네. 쇠라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그 소위 수령 보위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김정은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나이 50대서라면은 몰라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질환을 다 죽거나 그러는 일은 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여간 뭐 오래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를 하시고 이 북한 분석관이라는 게 이제 뭐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에 그렇죠. 나오는 자료 탈북자들을 그렇죠. 계속 만나면서 이제 그렇죠. 우리의 정보 역량을 이제 쌓아가는 분인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북한 체제 자체가 3대 그렇죠. 세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당원도 3대 세습이고 네. 평양 시민도 3대 세습이고 이 뭐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세력화된 이제 300만 내지 400만 정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 체제를 보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전에도 뭐 그런 얘기 우리 월간조선이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여기 김 편집장님 계실 때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말하자면 200만 평양 시민만 살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굶어 죽어도 안 안고 낳는 체제다.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즘 또 유튜브에도 이제 평양 갔다 온 예. 사람들 사진들 예. 동영상들이 많은데 평양과 지방의 차이라는 게 정말 그렇죠. 뭐 아프리카와 뉴욕 그렇죠. 어디 아디스 아바바하고 뉴욕하고 그렇죠. 비교할 정도로 극심한 차이. 그러니까 200만만 살리는데 200만은 계속 거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서울 강남에 부자들 계속 사는 거하고 똑같이 평양 200만은 뭐 굶어 죽거나 고난의 행군을 하거나 뭐 전쟁이 나거나 간에 당해서 끝까지 책임지고서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옹위해서 살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은 1위를 위해서 그렇죠. 김정은을 했으니까 4대 5대 세습도 가능한 그런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좀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끔찍하고 그 뭐 시리아 같은 데도 보십시오. 그 뭐 한번 아사드가 이제 70년부터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결국은 뭐 국민의 반 이상이 난민이 돼도 거의 7, 8년을 내전을 치르면서 그냥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면은 그거 무너뜨리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아사드는 중동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렇죠. 정치인이었고 아들 아사드는 안과 의사예요. 그렇죠. 안과 의사인데 이게 시리아가 우리 배준영 차장께서도 해외 여행 많이 하지만 중동의 가장 아름다운 그럼요. 비록 독재는 네, 리비아처럼 그렇죠. 하던 카다피 시절의 네. 것처럼 시리아가 참 가장 인생이 그래. 후하고 가면 누구나 다 한번 중동에 네. 가면 시리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다 네. 하셨는데 그 나라 망하는데 몇 년 안 걸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북한이라는 나라도 이 시리아보다 더 나쁜 학정에
국민 소득이 개인 제일 세상에서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정은 같은 이 독재자 예. 철혈 정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버텨간다는 게 네. 참 궁금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인 그렇죠. 거죠. 이제는 뭐 우리 3만 불 소득 국가인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전대협 출신 종북 주사파들 중에 북한 가서 살려면 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 체제가 좋다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저희 월간 근데 조선 그 사람- 기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진연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태영호 씨한테 협박을 했었고 이번 4.15 총선 때에는 이제 오세훈 씨 선거운동하는 거 이제 회박 났었고 그다음 미 대사관 이제 습격하고 이랬던 놈들인데 이놈들은 대놓고 이제 김정은을 연구하고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이런 분들은 이제 김정은 체제 살도록 인천항에 배대가지고 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한 명도. 이 대진연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살이 쪘냐 김정이라고 김정은만 살이 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김정은이 인민들 걱정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찐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이건 뭐 제정신들 아닌 사람들이 컬트 집단이죠. 뭐 네, 사이비종교 뭐 지금 뭐 신천지에 예. 이모라는 분을 뭐 신이로 하느님으로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 지금 돌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명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대진년 뭐 14만 명까지 많지는 않죠. 옛날에 그 일본에서 옴질리교 사건이라고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일본 도쿄대나 게이오대 같은 일본 최고의 명문 교토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그 아사하란가 하는 그 교주의 네. 목욕한 물을 떼국물을 갖다가 성수라고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슷한 사이비종교 우리나라도 뭐 꽤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뭐 발씻은 물 갖다 마시고 예. 그런데 뭐 교토대, 도쿄대 나온 바보들 많아요. 뭐 서울대 나온 바보들이 많듯이 그건 뭐 새로운 뉴스 아닙니다. 또 여기 이제 김경희, 네. 김정은이가 때려 죽인 장성택의 부인 예. 김경희의 6년간 행적 추적을 예. 월간종이 특종을 했는데 예. 어디가 있었습니까? 남편이 죽은 예. 건 2013년 12월 그렇죠. 9일 조선노동당 예. 중앙위 정책 확대 회의에서 이제 그렇죠. 고사총포로 쏴 예, 죽인 예. 거였는데 이 부인은 예. 김경희는 그다음에 이제 김경희가 뭐 그 후에 어떻게 됐냐를 놓고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장성택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했다, 뭐 또 동의하지 않았다, 뭐 벌써 죽었다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스위스에 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마 생각해줘서 보낸 걸 겁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보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정철이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형이죠. 그 김정철이가 스위스 당국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또 뭐 나올 때는 또 이제 러시아 당국하고 협조를 하고 그러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탈북한 평양의 예. 어항 뭐 이런 거 쓴 그 강철환 씨는 예. 김경희는 같이 장성택 죽은 무렵에 그 살해당했다, 예. 뭐 처형당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작년 아니죠 올해 네, 1월 25일 날 예. 김경희가 이제 짠 나타나니까 아니 죽었던 여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 명확한 것은 2015년 네, 5월에 네, 스위스로 갔다. 예. 그래서 그 월간조선에서 간 경로도 했네요. 예, 예. 평양에서 베이징을 통해 모스크바까지 갔고 모스크바에서 또 뭐 열차를 타고 이제 스위스로 예. 갔다 뭐 그러는데 돌아온 시점은 2017년쯤으로 되니까 평양에서도 한 3년 머물렀고 네. 저도 저희 황태준 TV 코너에 설명했는데 장성택과 김경희는 오랫동안 사실상 그렇죠. 부부관계가 아니고 두 그렇죠. 사람 밑에 있던 딸까지 자살하고 해갖고 그렇죠. 했고 사실은 이 장성택의 부하 네. 방탕 부하 네.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뭐 굉장히 그렇죠. 남편 뭐 죽였으니까 기분은 좋을 일은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조카 예. 김정은이하고 뭐 납불 켜고 뭐 싸우고 할 그런 계전 아니던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형 김정철이하고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자기네들이 네. 공부했던 스위스했다고 이제 예. 했는데 그러니까 서방 언론기관은 더더군다나 또 김정남이는 마카오에 가 네. 있었고 또 김경희는 네. 스위스에 가 있고 네. 이게 또 이제 통신이 북한 이제 네. 지도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건강 뭐 체크도 네. 하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정보들을 획득한 거란 말이죠. 예. 일본도 그렇고 예. 프랑스, 독일, 미국이 다 이제 뭐 네. 나와 있는 이 백두 혈통들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서방 그 언론에도 이제 노출이 됐을 텐데 네. 그죠? 스위스에 가 있었으면. 근데 이거는 또 오레간 조선이 특종을 한 거네요. 우리 배진영 차장은 오늘 이번 달엔 뭐 쓰였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달에 그 두 개를 썼는데 이제 하나는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속에 숨은 정치적 속내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제 거기에는 그 뉴딜 정책을 하면서 뉴딜 연합을 형성했었던 그 미국의 모델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네.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소위 그 뭐 노동자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 흑인 소수인종 이런 쪽으로 어떻게 포섭했는지 그러고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문제를 갖다 다루는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뭐 뉴딜 뭐 루즈벨트의 뉴딜을 발제를 하고 네. 뭐 언론이 뭐 또 네. 거기다 대고 네. 언론은 맨날 신문을 만드는 게 숨찬 거예요. 네. 뭐 기사거리 달 만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해설을 달았는데 제가 가진 질문은 네. 그겁니다. 아니 2년 남은 대통령이 무슨 뉴딜 정책을 어떻게 하죠? 근데 경제로서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돈 풀고 하고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 풀어서 예. 그 저 100만 원짜리 고무신 이제 하얀 예. 고무신 하나씩 나눠줬는데 예. 12조 원을 과연 네. 이렇게 쓴 것이 예. 그러니까 역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국민들 주머니에 이렇게 돈 찔러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도 4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 이게 과연 루즈벨트의 뉴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어떤 분들은 네. 뉴딜 정책의 첫 번째 복지 정책이 노령연금을 채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사회 가장 힘든 네. 계층들에 대해서 아들, 딸 시집 네. 보내고 돈도 한 푼도 네. 그 사람들에게 12조를 따로 나눠주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지금 노령연금을 좀 올려가지고 확대해서 예.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온 국민한테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가령 우선 그때까지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보장 이런 쪽에 정책이 없던 나라에서 그런 걸 하면서 가령 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한 2달 앞두고 그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갖다 실시를 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그 레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회사에서 얼마 내고 당신이 얼마씩 내갖고 1년에 2,000불 한도 내에서 그 이제 기초를 이제 그때 마련한 거죠. 해준다 그렇죠. 하는 레터를 보내면서 이거는 당신들의 권리라는 그 레터를 보낸 게 말하자면 그해 대선에 국민들 표심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와그너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클로드 샵을 갖다가 내용으로 하는 이제 노동법 같은 걸 갖다 만들어내 갖고 노동자 계급을 포섭하고 그 다음에 농업조정법이라는 걸 해갖고 이제 그 뭐 멀쩡한 돼지들 잡고 농작물들 갈아엎고 해갖고 농산물감 유지해주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로 농민들 표심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짠 게 이게 그 후보 대통령이 이제 대공황을 맞으면서 예. 이제 공화당의 후보가 네. 물러나고 이제 루즈벨트가 네. 이어가지고 왔는데 그 굉장히 많은 사회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전혀 없으니까 저 미국 동부지방은 아팔라치안 산맥이 있는데 네. 그 아팔라치안 트레일이라고 네. 그때 그 일거리 없는 청년들 네. 군복 입혀가지고 예. 우리나라 꼭 삼천교육 때처럼 병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그 등산로도 닦고 거기다가 예. 또 무슨 그 뭐 무슨 이게 뭐 집들도 짓고 예, 뭐 시민자원보전단이라고 이게 그러죠. 굉장히 광범위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다. 이거는 입안하고 계획 세우는데 지금 앞으로 하면 2년 투자해도 안 될 큰 사업인데 그냥 멋스럽게 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꺼낸 것이 저는 이거 2년 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저는 느낌이 드네요. 루즈벨트가 사선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처음부터 사선할 거라고 작심을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 자체가 무슨 커다란 그 어떤 청사진을 갖고 진행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청사료 그 처음 이제 가는 대로 시작을 가보더라도 해갖고선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4년 가동을 하니까 벌써 이제 36년이 되면은 그렇게 형성된 그 뉴딜 연합에 의한 그 투표 행태가 나타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이철희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대통령이 2년은 짧으니까 예. 다음 한 두 번 투텀 예. 10년은 예. 우리 저 좌파 정권에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많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참 있겠죠. 아쉽다. 예, 더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한 예. 번 더 했으면 그냥 예. 고무신 빼고무신 네. 100만 원짜리 매달 줄 텐데 네. 우리 앞으로 오는 우리 저 예. 좌파 정권은 할 수 있다라는 프로파간다로서는 뭐 유효하겠네요. 하여튼 저는 지금 그런 한국판 뉴딜 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상당히 갖춰져 있지 않았나 갖춰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뉴딜 정책해야 될 사람이 오늘 5.18 가가지고 맨날 뭐 과거나 캐고 뭐 3년 캐도 물이 안 나오는데 계속 파겠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뉴딜 정책을 기반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 그 세력을 갖다 공고히 하는 거죠. 뉴딜은 경제 정책인데. 아니 꼭 경제 정책만은 아니죠. 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뭐. 뉴딜 정책 뭐 막 예. 재밌다고 좋다고 하나 뭐 꺼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과연 네. 이념에 치우치는 이데올로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등을 따뜻해주고 사회 안전망 복지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진영 차장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요, 눈은 좀 벌써 풀려 있지 않습니까? 김 편집장님께서 이 눈을 부릅뜨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